안녕하세요. 설명은 내가 베스트 김대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사명이 변경되어서 LS증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S증권 김대리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다뤄볼 내용은 해외 파생 상품에서 청산이라는 개념에 대한 것입니다. 청산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파생 상품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표현이라서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간단해요. 가장 간단하게 한 줄로 설명을 하면은 해외 파생 상품을 청산한다는 과정은 가지고 있는 거래를 종료를 시키고 이득이나 손실을 확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먼저 파생 상품 시장에서만 특히 청산이라는 개념, 용어가 활발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살 때, 애플 주식을 살 때 매도로 살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저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매수로만 진입이 가능합니다. 매수로 진입을 한다는 것은 나는 사는 입장에서 나중에 파는 것으로 청산하는 걸 가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와 전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죠. 표현상으로 파생상품 시장에서 같이 쓰는 표현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매수로 진입을 하는 것을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청산이라는 개념이 왜 활발한지를 볼 때는 파생 상품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도 매도로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까랑은 반대로 매도로 진입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시장에 바라보고 있는 수치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락할 것이라는 것을 전망하고 기대하면서 나중에 매수로 청산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투자 방법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매도로 포지션을 보유하게 되는 것을 숏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수로 진입해서 아직 청산하지 않은 미결제 포지션을 롱, 매도로 진입해서 아직 청산하지 않은 포지션을 숏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생시장에서는 매수 혹은 매도로 진입할 것인지 롱 포지션인지 숏 포지션인지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처럼 이제 팔 때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표현은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도로 들어갔으면은 매수로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즉, 청산에서 활용되는 매매 방향은 매수로 진입을 했으면은 매도, 매도로 진입을 했으면 매수,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매매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시스템 HTS, MTS를 이용하시면서 활용하실 수 있는 청산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주문 화면은 취향별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사랑해 주시는 빠른 호가 주문이 될 수도 있고 기본적인 주문 종합 화면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주문 화면이 되었든 모든 주문 화면에선 청산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수로 진입하셨으면은 매도 메뉴를 찾아주셔서 매수한 수량 중에서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전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반대 방향으로 매매를 진행해 주시면은 청산이 진행이 됩니다. 혹은 두 번째로는 흔히 롤오버라고 부르기도 하는 내용인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캘린더 스프레드 거래라고 하는 주문 유형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모든 파생 상품에는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 만기에 해당하는 보유 월물, 여기에 이제 롱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숏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매수 롱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여기서 숏 매도를 하고 동시에 더 먼 미래에 있는 만기의 월물을 반대 방향으로 잡아주는, 여기서 숏이었다면은 롱 매수를 잡는, 그래서 동시에 매도와 매수 거래가 일어나게끔 함으로써 만기가 연장되는 효과를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지션이랑 새롭게 만들어지는 포지션 매매 쌍에서 청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청산을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신에 종종 이제 만기를 연장한다는 개념에 가깝다고 하다 보니까 오해하시는 부분이 청산 손익을 이득이나 손실을 확정하지 않고도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산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이득이나 손실은 계좌에 기속되고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일괄청산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일괄청산이라고 하는 화면에서는 보고 있는 계좌에서 아직 청산되지 않은 미결제 포지션들을 골라서 청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 소개드린 반대 방향으로 매매하는 방법이랑은 차이가 있는 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미결제 잔고를 전반적으로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일단 시장가로 일단은 매매에 대해서 뭐 지정가로 뭐 주문을 내고 혹은 다양한 그런 선택지는 제공하지 않되 가장 직관적으로 청산 기능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그런 차별점이 있겠습니다. 대신에 여기 나와 있듯이 유의사항은 꼭 참조를 해주세요. 경우에 따라서 어떠한 포지션에 대해서는 일괄 청산 기능이 사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매매하는 것이 곧 청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야기가 동시에 시사하는 점은 저희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에서는 한 계좌에서 동일한 종목에 대해서 양방향, 매수나 매도로 포지션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었다면 매수 하나, 매도 하나를 가지고 있는 채로도 계좌가 유지될 수 있었어야 되겠죠.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고요. 매수가 먼저 들어왔다가 매도가 생겼다면 청산이 되어 사라지고 반대로 매도가 먼저 들어왔다가 매수가 들어와도 청산되어서 사라집니다. 동시에 보유할 수는 없습니다. 청산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 증거금이나 미수금 등 계좌의 유지를 위해서 강제적인 의미에서 발생을 하는 청산 혹은 캐시콜처럼 자산가치율 하락, 고객님의 예수금, 원금 보호 차원에서 당사 정책 차원에서 일어나는 청산을 제외를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파생 상품은 전부 다 만기, 끝나는 지점이 있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까지는 청산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겠습니다. 향후 정책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지만 또 모든 상품이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상품들은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후 1시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밤 12시 자정을 기준으로 그 시점 이전까지 고객님께 청산할 시간을 드리고 있으며 그 시간 이후로는 만기 당일의 유동성 부족을 대비해서 저희가 강제 청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청산을 수행을 하겠지만 만약에 청산이 만기 시점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파생 상품의 원래 상품이 만들어지는 규정에 따라서 현금 결제 혹은 실물 인수도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산이 진행될 때 저희 회사에 중요한 룰이 있습니다. 청산은 무조건 선입 선출로 진행이 됩니다. 선입 선출, FIFO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포지션을 여러 개 가지고 있을 때 원하는 짝으로 맞추어서 청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00원, 200원, 300원에 산 물건이 있는데 가격이 그 뒤로도 엄청나게 움직이는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200원일 때도 있고 400원일 때도 있고 500원일 때도 있습니다. 500원일 때 300원인 물건을 팔았으면 200원이겠죠? 하지만 500원일 때 100원인 물건을 팔았으면 400원일 겁니다. 대신에 이 전부를 한 번에 산 거를 판다고 하면은 각각을 어떻게 짝을 짓든 간에 결과는 동일하겠죠. 대신에 저희는 반드시 그렇게 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의 판단에 따라서 여러 계약수를 진입을 했다가도 시기에 맞춰서 분할로 청산을 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다른 현물 시장에서라면 아마 익숙하신 개념으로 평단가가 쓰일 건데요. 평단가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아까처럼 모든 계약을 몇 계약을 들어갔든
하나인 것처럼 취급을 해서 그거에 대한 청산의 결과도 동일하게 가져오는 묶음의 효과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생상품 시장 저희 정책상으로는 선입 선출을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평단가를 바라보더라도 그 평단가를 구성하는 가격들이 천차만별이라고 하면은 일부 청산, 한 계약씩 청산했을 때 전부를 청산할 때 결과는 결국에 같아질 수 있지만 그 짝을 이루는 것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현재 평단가랑 대비해서 미결제 평가 손익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보시고 그대로 청산을 진행하셨다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이득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생각한 것보다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객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진입한 포지션을 전부 다 줄지어서 그 시점마다 매매 판단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겠죠. 사실상 그 때문에 평균 단가를 보고 그에 따른 평가 손익을 보고 거래를 하시는 방향을 선호를 하신다고 하면은 일부 청산보다는 전체를 청산해서 손익을 확정시키는 것이 좀 더 직관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청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청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투자가 아니었다면은 뭐 빚을 청산한다든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좀 많이 활용이 되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매매 과정에서 필수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여러분께서 가깝게 느끼시고 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좀 더 잘 알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은 내가 베스트 김대리였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